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본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복습을 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꼭 본강의를 듣고 나서 이걸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 그다음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지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간다면은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득점 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휴업, 폐업, 일반 중개, 전속 중개, 그다음에 거래 정보망 금지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지문부터 한번 볼까요? 자, 휴폐업에 대한 지문인데 OX입니다. 자, 3월 초과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한 신고는 아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자, 맞죠 일단. 이 지문은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3월 초과 휴업입니다. 초과. 3월 이상이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초과 휴업. 그 다음에 폐업. 이때는 등록증을 여러분 뺏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못하도록. 그래서 등록증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허용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휴업 중인 자, 이자가 재개업,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 또는 휴업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은 어떻겠어요? 등록증을 이미 제출해버렸기 때문에 사무소에 등록증이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 신고는 하는데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재개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많은 얘기예요. 자, 2번 지문을 볼까요? 자, 2번은 여러분 객관식 기출문제인데 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랬죠? 자, 1번 기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 자,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방금 1번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3월 초과라고 그랬죠? 이게 3개월의 휴업하면은 딱 3개월까지만 쉬겠다. 그럼 여러분 신고 안 하고 그냥 샷타 내리고 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매우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3개월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다. 3개월 초과부터 신고를 해야 된다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리게 됩니다. 자, 2번. 기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 자, 부득이한 사유 우리가 공부했죠. 6개월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법조문에는 치약, 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에 한한다. 자, 이게 틀렸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예외적 사유가 더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는. 따라서 한한다가 여기는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임신 또는 출산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리고도 그건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또 해주겠다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기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이미 뭐예요? 아까 1번 지문에서 뭐죠? 3개월 초과 휴업이나 폐업 때 등록증을 제출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휴업 중인 자들이 휴업기간을 변경한다, 연장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첨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고서만 가지고 미리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틀렸어요. 4번. 재개신고 휴업기간에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한 신고는 할 수 없다. 역시 틀렸죠? 재개신고나 변경신고는 다 이미 휴업 중에 있기 때문에 등록증은 중개사무소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방문으로 하든 전자로 하든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자,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방금 4번에서 봤듯이 뭐예요? 재개신고. 영업을 내가 휴업 기간 중에 있다가 영업을 재개하겠습니다 하면 이미 제출한 등록증을 오히려 찾아와야 되죠. 이게 신고할 때는 미리 신고해 놓고 기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 등록증을 찾으러 왔을 때
즉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권장사항이며 보관 기간의 규정은 없으나, 자, 여기까지는 일단 맞죠? 여러분,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정 표준 서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권장사항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즉 사용 의무가 없다. 두 부를 작성해서 일방에 교부하고 기업공인중개사는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몇 년 보관하라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격하시고. 그렇다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용 의무사항이다. 그렇죠? 전속중개도 법정 서식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방에 교부하고 3년 보존이죠. 여기서는 3개월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3년으로 바꾸면 이 문장은 다 맞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객관식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번. 자, 다음 중 중개기간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법정 서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사용해야 되고 2번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청구는 인정된다. 자, 여러분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꼭 구별하라고 그랬죠.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건을 의뢰받는 계약, 손님으로부터. 그때 보수를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기업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이 상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거래를 완성하면 당연 보수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였죠. 자, 맞는 문장이고 3번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자, 이게 틀렸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계약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이름도 일반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죠. 자, 전속중개는 특정 계공 한 사람에게만 의뢰하는 형태로서 이건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물건을 의뢰하는 형태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4번.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자, 일단 맞는 얘기인데요. 이 순가중개계약도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순가중개계약은 우리가 실무 쪽에서 자세히 하는데요. 일단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올해 합격을 하셔서 오픈해서 손님을 맡다 보면은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급하니까 나는 5억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개업공유자 당신이 알아서 비싸게 팔아서 그 수수료로 가지세요. 나는 5억만 주고 나머지 차액을 다 가지세요. 이렇게 의뢰하는 손님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순가중개라 하는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열심히 해서 차액을 많이 남겼어.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 보수로 따져버립니다. 우리 법정 보수로. 그래서 그 차액이 법정 보수를 초과하게 되면 그것은 법 위반으로 봐버려요. 따라서 초과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차액이 법정 보수 이하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일단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다룰 것입니다.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자, 조문 그대로 써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각종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여러분들 확인설명서 이런 것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가겠어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이미 틀렸죠.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공개도 되기 때문에 및 하면 틀립니다. 이건 기출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한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라. 일주에 2회 이상이 틀렸네요.
일주에 2회 이상. 우리는 뭐예요? 2주에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에 2회가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은 틀렸는데, 자, 두 가지 점에서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및 일간신문, 이걸 또는으로 바꿔야 되고, 7일 이내 공개는 맞고, 그 다음에 일주에 2회가 아니라고요? 2주에 1회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주 봐두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초반에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틈틈이 정리해 놓는다면 나중에 매우 여러분들 쉽게 우리 과목은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전속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항상 보수의 50% 금액을 개공에게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 일단 틀렸죠. 여기서 항상 50% 금액, 이게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전속중개에서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손님, 의뢰인의 의무로 크게 나눠졌었죠. 의뢰인의 의무는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속을 배신해버렸다. 예를 들어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를 해버렸다든지,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개한 손님하고 자기들끼리 직거래, 이런 배신 행위는 위약금을 물의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보수의 전액이고, 지금 6번 문제처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거래를 했을 때는, 이때는 위약금이 아니라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용. 그래서 이 비용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스스로 했을 때 이때는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래야 돼. 50%의 금액이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 그것도 사회 통념에 합당한 비용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50%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 자,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를 객관식으로 풀어보면 이제 이게 풀릴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볼까요? 전속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랬죠? 자, 모두 찾아봐라.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계공에 하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계약이 전속이다. 의의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특정 하나여. 맞죠? 당사자 간의 기간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 유효기간 6개월. 자, 이게 틀렸죠? 자, 우리는 일반 중개든 전속중개 계약이든 유효기간은 일단 3개월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3개월. 그러나 뭐예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당사자 간에 1개월로 약정했다. 또는 5개월로 약정했다. 그러면 그게 유효기간이고, 그게 없다면 3개월. 그래서 네 말은 틀렸죠? 디귿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후 다시 나왔죠?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자, 봤죠? 문서입니다. 구두가 아니에요. 또 여기들 구두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 디귿번도 맞는 문장. 니을번.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를 해버렸죠? 자, 이게 배신행위예요. 다른 계공. 그러면 다른 계공을 통해서 배신했을 때는 아까 비용이 아니라 뭐예요? 위약금이라고 그랬죠. 위약금. 여기 위약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 이때 위약금을 또 다른 문제에서는 뭐예요? 얼마를 받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약금은 보수의 전액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니은번 하나 틀리고 기역, 디귿, 니을. 이게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하나 볼까요? 이제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넘어갔습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요건이죠. 이것도 자주 묻습니다. 자,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야 되죠. 부가통신이 한국통신, 기간통신이 아니라. 2번. 그러면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몇 명? 5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500명.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어야 되죠. 이자들이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명. 여기 디귿번은 공인중개사는 1명이죠. 최소한 1명 이상이 있어야 되죠. 자,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래정보망은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최소한 뭐 여러 명이야 되잖아요. 상호간. 그래서 500명인 것이고 여기 공인중개사는 1명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보망은 정보 처리 업무니까 정보 처리 기사 또 1명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업이니까 이 정보 처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성능. 자, 여기 장관이 정하는 용량 성능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정리 보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부동산 거래정보망 지정 및 이용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으세요. 이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 거래정보 수합자로 지정을 받으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완전히 틀렸죠. 자, 전에는요, 이 거래정보망은 주로 이 기간과 시점을 가지고 많이 물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영규정은 어떻게 돼요? 3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받으라고 그랬죠? 3개월 이내. 그럼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이 승인을 받아라 있기 때문에 지정받기 전이 틀렸죠.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자, 2번. 거래정보 수합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망 가입 신청한 개공의 수가 1000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이 아니라 뭐예요? 최소한 2개 이상 시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2개 이상 시도에서 30인 이상이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000명 틀렸고 10개가 틀렸습니다. 30명은 맞죠? 자, 3번. 거래정보 수합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거래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장관이 정하는 용량 성능 컴퓨터를 확보해라. 자, 장관이 정하는. 자, 맞게 돼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옳은 것 찾으라 했으니까. 4번 볼까요? 거래정보 수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맞았어요. 해야 한다가 틀렸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기속이 아니라 장관에게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처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에는 해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로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일단 정보망은 장관이 취소권자인데 이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해야 한다 이걸 할 수 있다로만 고치면 다른 문장은 그대로 맞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도 자주 나와요. 자, 일단 틀렸고 5번 거래정보 수합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의 하나의 공개라. 자, 여기는 의뢰인으로부터가 틀렸죠. 정보망이라는 건 뭐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정보 교환 시스템. 상호간, 중개업자 상호간, 개업공인자 상호간. 그걸 머릿속에 여러분들 오바르구를 쳐버려야 돼. 그러니까 의뢰인 것을 의뢰받아 공개하면 이건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그래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잘 정리를 해두세요. 10번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벌칙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를 찾으세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반의사 풀벌죄라고 그러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답은 여러분 2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법에는. 그 비밀누설죄는 뭐라고 그러죠?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고요. 자, 1번 하나 한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다. 다르게 공개하면 이건 차별 공개나 똑같아요. 이 그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게 다르게 공개하면.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정한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역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를 강요하면서 개업공인 업무를 방해한 일반인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중개자. 자, 이게 불법단체죠.
이거 역시도 개업공인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도 다 형벌로 처벌되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라 처벌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 유일하게 2번 비밀누설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다 해서 작년에 이게 나온 문제입니다. 자, 11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업은 보조원도 금지되나 일반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건 일단 맞는 문장이죠. 자, 이건 뭡니까? 부동산 매매업은 우리 금지 행위죠. 33조. 여러분 33조 금지 행위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33조 금지 행위 기수, 매무, 관직, 쌍투, 시채까지 공부했죠. 기수, 매무, 관직, 쌍투, 시채. 이 9가지 금지 행위 사유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즉 보조원, 소공, 사원님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조원도 매매업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개보조원이 아파트를 토지를 막 샀다 팔았다 반복해서 돈 벌면 안 된다 이 말이고, 그러나 일반인 여러분들은 그 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업은 뭐예요? 이건 재테크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작년 재작년 여러 채 집을 막 갭 투자하고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처벌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상관없다. 그래서 11번 맞는 문장입니다. 자, 12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자, 분양임대 받는 관련 증서. 여기에는 여러분 주택법 이게 65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양받는 증서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증서가 청약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 청약 예금 증서 통장. 이런 것들이 관련 증서예요. 그래서 통장을 뭐예요? 이걸 거래하는데 중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통장을 매매업을 하면 다 처벌한다 했죠. 또 여러분들 주택법에 가면 아마 주택 상환사채 이거 공부하실 거래요. 이것은 건설 분양하는 자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으로 나중에 줄 테니 돈 좀 빌려줘 라고 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채권을 사잖아요.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여러분 분양권을 받는 것이에요. 일종의 주택을. 그래서 이거 역시도 분양받는 증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하면 처벌되죠. 그러나 아파트와 상가 분양권, 자 이건 이미 동호수가 추첨돼서 당첨된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증서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관련 증서는 뭐라고요? 청약, 통장, 주택 상환사채, 딱지 이런 것들이고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은 이미 당첨된 확정적 권리로서 요즘에 세법에서도 막 주택으로 봐가지고 1가구 2주택으로 봐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이건 중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서로 볼 수 없다 해서 딱 끊어서 보셔야 돼. 자, 일단 틀렸죠. 자, 13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매매 등 모든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며 단 1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금지행위는 뭐예요?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죠. 직접 거래가 나오면 무조건 중개 의뢰인이 전제가 돼야 돼요. 집을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런 의뢰인이 전제돼서 그것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매매, 교환,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거래가 다 허용이 안 돼요. 모든 거래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저당권 다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것이 이런 매매업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13번 맞는 문장입니다. 자, 14번. 중개 의뢰인을 포함한 입주자 대표, 일반인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이게 카페죠. 이런 걸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즉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도 합니다. 이건 금지되죠. 그러니까 일반인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입주자 대표나 일반인들이 이거 많이 했었죠. 우리 단지에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안내문이나 카페 등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합니다.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와 비협조적이니 거기 물건 거기다 내놓지 마세요. 아니면 어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물건을 내놓으세요.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최저 가격을 통제해서 5억 이하로는 절대 우리 단지는 거래시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되고, 또 그중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런 것들은 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은 또 3-3이라는 거 주의하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15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금지행위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보수를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자, 의뢰인 나왔죠? 그러면 보수를 안 받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손님에게 팔아버렸으니까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런 지문도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님에게 의뢰인에게 집을 자기가 샀어요. 근데 좀 비싸게 사줬대. 조금 더 가격을 얹어서. 그래도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가격을 더 비싸게 사줬더라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직접 거래는 된다. 의뢰인과 거래는. 자, 맞는 얘기고. 2번 중개 대상물인 토지에 대한 매매업은 금지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매업이 금지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럼 중개 대상물은 뭐가 있죠? 토지만 있나요? 토지, 건축물, 분양권, 여러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업은 다 금지됩니다. 중개대상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맞는 얘기.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협력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맞죠? 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협력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처벌하게 돼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 처벌돼요? 그자가 무등록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또는 물건을 의뢰받는 이런 협력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맞는 얘기죠? 자, 4번 아파트 당첨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 그렇죠. 확정된 분양권 당첨권은 장래 건물로 본다니까요. 따라서 관련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개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본업을 열심히 하는 거죠.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이건 금지행위하죠. 아까 2번에 뭐야? 매매업을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중개업자라고 하는 것이지 매매업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매업은 금지되고 중개업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 다 맞는 얘기고. 5번 보조원이, 자, 중개 보조원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바로 틀렸죠? 아까 금지행위는 뭐라고요? 기수, 매무, 관직. 자, 직접해서 관직, 쌍투, 시체는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사원님은 다 포함해서 처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것들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것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